쓴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 20분 동안은 제가 영문 이력서 작성 꿀팁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크몽에다가 자료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 링크는 채팅방에 바로 복사를 해야겠다. 자, 링크를 지금 채팅방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를 필요하신 분은 보셔서 알아보면 되는데, 제가 영국 월 처음 왔을 때 목표가 이제 오피스 잡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잡을 구하려고 하는데 영문 이력서를 한 번도 인생에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문 이력서를 단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진짜 웹사이트 엔간한 거는 정말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이제는 직장이 벌써 4년 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짬바가 되니까 이제 대충 이력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제가 썼던 영문 이력서를 좀 템플릿처럼 만들어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영문 이력서를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할지, 좀 이런, 보이세요? 이게 잠깐만, 이거 말고 오늘 라이브가 아주 순탄치 않네. 디스플레이 캡처를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 자, 그러면 우선 윤희는 여기로 잠깐 치우고 자, 이력서를 크게 오늘 왜 이렇게 기술적인 게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오늘 왜 이러지? 잠깐만,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야, OBS 진짜 왜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쉽지가 않네. 이거 왜 안 되지? 아니, 이거 왜 잘려서 나오지? 친구야, 날 도와줘. 나 왜 잘려서 나오니? 잘려서 나오지 말아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려나? 나와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그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희의 라이브 스트리밍이네요. 어쨌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템플릿이에요. 혜윤아, 할 수 있다. 난 몰라, 여러분. 오늘 조금, 자, 채팅창도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선주님 고마워요. 제가 오늘 많이 부족하네요. 자, 제 얼굴은 잠깐 안 봐도 되죠? 제 얼굴은 잠깐 줄이고요.
자, 채팅창 중요하니까 채팅창 키우고. 자, 오케이.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글씨 좀 작아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글씨가 잘 보이나요? 자, 어쨌든 요게 제가 만든 템플릿인데 어떤 거냐면 그냥 구글 독스 파일이에요. 그래서 구글 독스 링크를 제가 이제 그 템플릿 링크를 그 크몬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오픈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름을 바꿀 수 있어. 자, 저는 오늘 블랙핑크의 제니 씨의 약간 제니 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템플릿이 있다 싶으면 무슨 기본 정보를 다 뭐 바꾸시고요. 뭐 런던에 살고 있는 제니킴 씨, 그리고 뭐 전화번호 이런 거 그냥 뭐 편하게 바꾸시면 되죠. 467 이메일 뭐 이런 거 email.com 하고 여기도 링크드인 이런 거 다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거.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워킹 홀리데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는 기간 뭐 2026년에 만료가 된다. 이거는 사실 안 써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좋은 게 이거를 써놓으면 그래도 그 리크루터가 봤을 때 아, 얘는 비자가 한 2년 정도 남았구나. 아, 얘는 비자가 뭐 한 1년 남았구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라도 알 수 있으니까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거든요. 있는 게. 그래서 비자를 써놓는 게 좋고, 이 비자 타입은 Tier 5가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 유스 모빌리티 스킴 YMS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리크루터가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비자인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럼 프로파일은 여러분이 한 두세 문장 정도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좀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적어 놓는 건데, 좀 더 크게. 네, 여기서는 이제 나는 비디오 에디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브랜딩이나 소셜미디어가 SNS예요. 뭐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그리고 컨텐트 스트러지, 이게 이제 약간 전략, 컨텐트 전략이나 AI에 관심이 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뭐 제너럴리스트고 뭐 다양한 분야에 뭐 그게 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도 바꾸시면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I have 예를 들어서 뭐 4 years of 마케팅, 뭐 퍼포먼스 마케팅에 뭐 4년 정도 경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나는 영어로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어로는 대충 알겠어. 저는 뭐 퍼포먼스 마케팅에 4년 경력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뭐 클릭 베이스 뭐 광고를 뭐 담당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는 조금 이게 느낌 오겠는데, 얘를 만약에 또 번역을 돌리자니, 뭐 팝하고나 구글 트랜스레이트로 번역을 돌리자니 어투가 너무 번역투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맞는 어투인지 잘 모르겠다, 이 영어가 맞는 영어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아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링크드인에 가세요. 링크드인에 간 다음에 이제 제가 제 링크드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자 3. 자, 링크드인. 오늘 좀 쉽지 않네. 자, 보여드리는 거 생략할게요. 오늘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심해서 제가 화면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링크드인에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이 잡 타이틀이 있잖아요. 뭐 비디오 에디터일 수도 있고, 퍼포먼스 마케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링크드인에 검색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에디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비디오 에디터 관련된 프로필이 쫙 뜰 거예요. 네. 비디오 에디터 관련된 프로필이 쫙 뜨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이 문장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뭐랄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돼야 되는데 자, 이번에 링크드인이 될 것인가? 이거를 자꾸 사인인을 하라네. 안 되네요. 네. 어쨌든 제 링크드인인데 왜 자꾸 사인인을 하라고 나오는 거지? 이미 사인인 돼 있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조금 쉽지 않네. 왜 이렇게 뜨는 걸까요? 어쨌든 여러분이 제 링크드인은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안 될까요? 어쨌든 링크드인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프로파일에 이제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참고를 하면 돼요. 제가 링크드인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답답하네. 굉장히 답답하네. 이 친구 걸 가볼까? 이건 되려나? 미안합니다. 뭐 안 되네 오늘 좀. 이거 네. 네,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정말 라이브가 쉽지 않네. 어쨌든 링크드인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쓰는 문장 이런 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링크드인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제가 그냥 뭐 복사를 해서 붙여 드리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는 이 문장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복사를 하시고 자, 영문 이력서로 다시 돌아오고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에 맞는 그걸로 바꾸시면 돼요. 뭐 여기 이름 있잖아요. Hello, I'm 혜윤유. 근데 나는 지금 제니 킴이잖아요. 뭐 제니 킴. A professional video editor who generates brand value.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Hello. 근데 나 제니 킴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뭐 그거는 빼시면 되고 챗 GPT 이용도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챗 GPT 이용도 가능한데 챗 GPT를 이용하실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했던 뭐 업적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프롬프트에 넣어 주시고 최대한 퍼스널라이즈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좀 고치면 되죠. 앞에 제니 킴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미 밝혔으니까 그냥 I am으로 시작해도 되겠죠. I'm passionate video editor who generate value.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해왔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2017년부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뭐 2020년부터 일을 했어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 사람이 이 문장은 좀 지워도 되겠다 하는 거는 뭐 지운 다음에 알아서 여러분이 가감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은 biggest attitude가 can do attitude네. 근데 내 biggest strength는 is 뭐 creativ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감을 해가지고 좀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좀 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work experience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의 그거에 맞춰서 바꾸시면 됩니다. 뭐 junior performance 마케터로 일하셨다라고 하시면 쓰시고 기간 얼마나 일했는지 또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링크드인에서 비슷한 문장을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댓글에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챗GPT 이용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챗GPT는 사실 영어가 그게 가장 좋거든요. 가장 뭐랄까, 한국어는 조금 문장을 어색하게 준다던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로 여러분이 이런 링크드인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뽑아서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personalized information을 다 뽑아서 다 그거를 프롬프트에다 다 넣으세요. 질문을 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챗GPT에게 물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거를 다 프롬프트에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답변이 나왔을 때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가감을 해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챗GPT한테 꿀팁 하나 드리자면, 챗GPT한테 블랙 포인트 4개로 나눠서 알려줘 라고 말을 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면 이 첫 번째는 블랙 포인트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 4개 정도만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챗GPT한테 이거 블랙 포인트 4개로 요약을 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력서를 쓸 때는 액션 버브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액션 버브를 사용해서 블랙 포인트 4개를 알려줘 라는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력이 없거나 프리랜서 경력란은 어떻게 쓰나요? 우선 경력이 없으면 최대한 뭐라도 끌어서 쓰는 게 중요한데, 우선 그럼 학력을 조금 더 열심히 써야겠죠? 제가 이거 학력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education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education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뭐 건국대를 나왔고 뭐 어찌어쨌다 이걸 있고, 제가 여기 scholarship for academic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장학금 얘기예요. 그 성적이 좋아서 받은 장학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지금 한 줄에 요약해서 썼어요. 2025년에 뭐 했고 6년에 뭐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부풀려서 한 3-4줄로 쓰셔도 되고, 예. 아니면 여러분이 관련된 전공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비디오 에디터잖아요. 그러면 그 전공 비디오 에디터 관련된 수업, 나는 이거를 들었다라는 거를 조금 더 길게 늘려서 쓰셔도 돼요. 저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학력을 굉장히 추려서 쓴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경력이 많이 없으면 우선 학력을 최대한 부풀리시고, 프리랜서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프리랜서 일을 할 때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하나 말고 예를 들어서 뭐 2-3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당 하나씩 쓰는 거죠. 하나당 하나씩. 이거를 그냥 이거를 프리랜서 하고 하나를 딱 쓰고 이거를 다 지워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프로젝트 하나당 경력 하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늘려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프로젝트 1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프리랜서로 하셨을 때 뭘 했는가, 이거를 최대한 부풀려 쓰는 거죠. 나는 기획부터 한국어로 우선 시작을 해볼게요. 나는 이 기획부터 뭐 촬영해가지고 편집까지 완료했다. 이거를 블랙 포인트 하나를 하는 거지. 기획은 뭐 어떤 식으로 했고, 뭐 고객사와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씩 늘려 쓰는 거예요. 촬영, 직접 촬영, 현장에 가서 뭐 3개 카메라를 혼자서 뭐 다 했다. 그 다음에 편집, 나는 편집 스킬 X, Y, Z가 있고 이걸 뭐 혼자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부풀려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젝트 2. 프로젝트 2는 만약에 좀 달라. 뭐 예를 들어서 패션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뭐 패션 이제 옷 담당부터 옷
셀렉을 했다. 뭐 이런 것도 하나 넣어놓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촬영에서 뭐 조명과 뭐 각종 스튜디오 셋업을 뭐 할 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리랜서 경력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늘려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허전한 거를 막으실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었나요? 프리랜서 일이 사실 적기가 좋아요. 왜냐면 프리랜서 일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조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면이 있잖아요. 혼자 알아서 다 좀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잘 적응도죠. 나는 뭐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잘했었고 나는 혼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후딱 넘어갈게요. 이제 에듀케이션 아까 대충 얘기했고 에디셔널 이제 이렇게 에디셔널 나는 뭐 이런 거를 했다. 나는 프리미어 프로를 다룰 줄 알고 뭐 애프터 이펙트도 다룰 줄 알고 포토샵도 다룰 줄 안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툴 적어 놓으시고 랭귀지는 이제 잉글리시 다룰 줄 알고 코리안 뭐 재패니즈 이런 식으로 랭귀지도 여러분이 맞춰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이력서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거를 도움이 좀 되었나요? 이제 이력서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도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 버전으로 이력서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과 Q&A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크몽에 이력서 올려놓은 거는 링크를 제가 아까 댓글에도 넣어놨고 제 최근 영상 보시면 그 디스크립션 란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라이브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좀 정신 없었던 이력서 얘기는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리버님 고마워요. 제가 리버님 저에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던져주시면 돼요. 오늘 라이브 너무 프로페셔널 하지 못했다. 저 지금 약간 반성 중이에요. 반성 중이야. 되는 게 없었어 이번에. 미안해요. 김태희님 미안해요.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이제 워홀 하반기도 곧 신청 받지 않나요? 그죠? 그 워홀 하반기는 그 워홀 1년에 1000명을 뽑거든요. 그럼 상반기에 우선 1000명을 다 뽑고 그 다음에 그 신청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남는 자리에 하반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는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비해서 좀 뭐랄까 경쟁률이 조금 빡센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신청했다가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반기 도전하시는 분 있으면 열심히 도전해보시는 건데 너무 상반기처럼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경쟁률이 빡세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하반기 떨어지시면 다음 상반기 도전하면 인간하면 될 거거든요. 저도 한번 떨어지고 워홀이 된 거여가지고 네. 그러면 질문 혹시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질문 나오기 전까지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재밌는 썰을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쌤이랑 같이 한국을 갔었잖아요. 5월 초에 가가지고 5월 말까지 머물렀는데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제가 또 쌤은 영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진짜 너무 고생을 해서 미니 선풍기를 계속해서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디어 질문 들어왔다. 선주님, 워홀 처음 가실 때 집 구하는 게 걱정인데 주거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사실 이게 문제죠. 우선 워홀 처음 가실 때 임시 숙소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무조건 한국에서 여러분이 사실 집을 뷰잉을 해보지도 않고 결제를 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다. 절대 여러분이 오래 살 집은 한국에서 뭐 미리 결제하고 가고 이러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임시 숙소를 2주에서 3주 정도를 먼저 잡아서 가세요. 뭐 호스텔일 수도 있고 호텔일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일 수도 있어요. 2주에서 3주, 진짜 길어봤자 3주거든요. 네. 그 정도를 먼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갔다가 그 2, 3주 동안 임시 숙소에서 머물면서 뭐 여러분이 초반에 해야 될 일 후딱 해결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BRP 받기 이런 거 있잖아요. BRP가 그 아이디 카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BRP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뷰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집을 직접 가서 하는 건데 그 우선 페이스북 뭐 마켓플레이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뭐 영국 그 오는 거, 그 집 이렇게 공고가 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검트리? 검트리. 이거 스펠링이 맞나? 검트리 같은 거 가셔도 있어요. 그래서 검트리에서도 집을 보신 다음에 이제 집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글에다가 뭐 런던 플랫쉐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뷰잉을 꼭 가세요. 뷰잉을 한 10곳 이상은 다녀야 돼요. 뷰잉을 좀 다니고 집이 대부분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물도 다 틀어보시고 변기 수압도 내려보시고 주방도 한번 가보시고 뭐 날씨 뭐 해 체감 같은 건 어떤지 와이파이 연결은 잘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주거가 사실 진짜 문제예요. 집이 오래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우선 절대 한국에서 먼저 뭐 6개월 이상 그런 거 결제하고 가지 마시고 영국 가서 뷰잉했을 때 꼼꼼하게 다 알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뷰잉 가서 바로 계약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10곳은 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신 다음에 내 집이 만약에 마음에 들었어? 그럼 무조건 가계약금 10%를 때리세요. 무조건 가계약금 10%를 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입주하시면 이제 키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를 받으실 때 나머지 90%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계약금 한다 치고 막 50% 먼저 내고 이러면 안 돼요. 대부분 10%거든요. 돈도 너무 많이 한 번에 보내면 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락님, 워홀 가서 어학원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에 만약에 자신이 너무 없으시면 어학원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워홀이 2년이잖아요. 2년. 근데 2년 내내 어학원을 하는 거는 솔직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학원은 초반에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는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한국 영어학원의 문제점은 영어 학원에 가서 1시간 정도 영어를 하고 나머지 23시간은 다 한국어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어학원은 영국에서 가면 좋은 게 어학원에 가서 만약에 뭐 2시간 정도 영어를 배웠어. 그럼 어학원에서 나와도 나머지 여러분의 20시간 이상을 다 영어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활이 다 영어가 되니까 이제 24시간 내내 영어가 되니까 확실히 영어가 빨리 늘어요. 어학원 가시면. 그 다음에 어학원에 가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중국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일본인 친구들, 이렇게 에이시안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브라질에서 온 친구 이렇게 서양인 애들도 영어를 잘 못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뭐 러시아에서 온 친구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랑 친구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랑 끝나고 뭐 같이 코리안 뭐 푸드 먹으러 갈래 하면 코리안 음식 설명해주면서 다 영어로 대화하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잘 되면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영어가 확실히 빨리 내기 때문에 다니는 것 자체는 추천을 하지만 6개월 이상 다니는 거는 조금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개월 정도만 다니면 그 뒤에는 이제 그 6개월 동안 영어가 실력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생활 적응도 좀 됐잖아요. 대충 런던 생활이 어떤지 느낌을 아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일을 구하시는 게 좋겠죠. 뭐 한식당도 좋고 서비스작도 좋고 네. 어쨌든 어학연수는 6개월이 최대. 나머지 1년 반은 그냥 현지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일하면서 영어도 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김태임님, 윤희님처럼 영국 워홀 플러스 비디오 에디팅에 관심이 있는데 비디오 에디팅에 좀 더 관련된 걸 여쭤봐도 될까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태희님 댓글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경탄이님, 런던에서 CV를 쓰고 있는데 답답했는데 보니까 감이 조금 오네요.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라이브 준비를 좀 더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조금 더 죄송해요. 어쨌든 타니님, 만약에 비디오 에디터시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글에다가 비디오 에디터 CV samples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거나 뭐 비디오 에디터 resume samples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샘플이 쫙 떠요. 거기서 이제 좋은 문구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링크드인에 비디오 에디터 다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쫙 나와. 저도 뜰 수도 있어요. 쫙 나오면 그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알아서 잘 이렇게 본인의 그거에 맞게 수정을 해서 그냥 무조건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다음에 본인의 그거에 맞게 수정을 해가지고 쓰시면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강리버님, 유니님은 편집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제가 대학은 편집 쪽으로 안 가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할지 머리가 아파 고민이에요. 영상 편집을 빨리 늘고 싶다면 댓글이 갑자기 엄청 기네. 영상 편집을 빨리 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 답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리버님께서 만약에 이런 영상을 따라하고 싶다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광고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유튜버의 영상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 효과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따라해보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뭐 슉 이렇게 지나간 효과가 있어. 슉 지나간 효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타고. 이렇게 슉 지나가는 효과 만드는 방법 검색을 해보면 뭐 편집하는 여자분의 유튜브가 있고 뭐 비디오 클래스 용호수 이렇게 편집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충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또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답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답습 영상은 너무 길면 안 되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짧게 너무 길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답습. 그래서 그걸 똑같이 만들었다? 라고 하면 또 다른 영상 또 답습. 이런 식으로 답습을 하면 대충 감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이 효과를 만들고 싶은데 만드는 법을 모를 때 어떻게 검색해야 되냐라는 그런 감이 생기거든요. 검색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에요. 네. 그 효과를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 검색하는 법을 잘 알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프로그래머도 똑같아요. 모든 그런 거 코딩하는 법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유튜브에 어떻게 검색하면 나오냐 이거를 이제 대충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습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답습을 해서도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이제 학원 같은 거를 다니셔도 좋은데 학원도 너무 길게 다닐 필요는 없고 짧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나 또 너무 늦었다. 자, 답변을 강리바 다음에 두랑님 채팅창이 잘렸어. 자, 두랑님이 궁금했던 게 워홀 신청 후 합격하면 그때부터 2년인가요? 아니요. 워홀 합격 후 합격을 하면 여러분이 그 페이퍼가 날아올 거예요. 그 이메일이 날아오는데 그러면 영국 어디 뭐 대사관에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합격 공지를 받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3주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신청을 하러 들어갔어. 그럼 그 신청하러 들어갔을 때 출국 예정 일자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출국 예정 일자는 몇 개월 정도 유효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월에 합격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한 4월에 출국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출국 날짜를 정해요. 그러면 1월에 합격을 했어. 4월에 출국 날짜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출국한 그 4월 출국 날짜부터 2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1월에 합격을 했다고 그 1월부터 바로 2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워홀 신청 그 날짜를 정해요. 그 정한 날짜 입국하고부터 1일이에요. 그때부터 2년. 그래서 출국 날짜를 최대한 미루셔도 되거든요. 밀어서 뭐 한 5월까지 미룬 다음에 그럼 5월에서 딱 시작, 2년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후년, 내후년 5월에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주랑님? 어쨌든 출국 날짜는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고요. 김태희님이 댓글을 되게 길게 주셨는데 지금 이거 잘렸네. 여기는 잘려서 나와요. 자, 빨리 해볼게요. 지금 김태희님은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미술관에서 서포터즈 전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대요. 근데 홍보관님과 함께하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태희님이 원하는 퀄리티나 태희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 그거에 맞춰서 하니까 영상 퀄리티가 너무 낮아진다. 아,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100인데 클라이언트는 그냥 뭐 80 정도를 원한다. 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완전 트렌디한 요즘 영상 이런 걸 원하는데 클라이언트는 약간 옛날식, 약간 구식을 원한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비디오 에디터의 숙명이에요. 비디오 에디터는 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어느 정도 맞고 내가 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디오 에디터계의 거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진짜 탑 10 안에 드는 난 멋진 거장 비디오 에디터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인이 원하는 영상대로 만들 수 있겠죠. 굳이 클라이언트가 하는 대로 안 따라가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그냥 일반 비디오 에디터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름 있는 거장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클라이언트 요구대로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들어주는 게 좋은 비디오 에디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엉망일 거 아니에요? 내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너무 마음에 안 들 거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자기의 시간을 따로 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본인의 주말에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100의 영상 퀄리티의 멋진 영상을 본인만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올리시면 돼요. 솔직히 지금 영상 퀄리티가 낮긴 해도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는 그렇게 클라이언트랑 같이 작업했다는 게 이력서 자체에는 더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건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거를 따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기네. 윤희님은 영상 에디터로 이러시면서 이런 네, 그죠? 그렇게 독립적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학보사를 하고 있는데 학보사 영상 제작팀을 하게 되면 이것도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근데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경력이 엄청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주니어 같으신데 주니어일 때는 영상 하나, 두 개 만드는 게 다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영상을 많이 만드시고 그런 클라이언트랑 같이 하는 거 무조건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나중에는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이런 식으로 말해도 약간 내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구나 하는 요령이 생기거든요. 네. 너무 휩쓸려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영상 많이 할수록 좋다. 학보사 영상 제작팀도 하시면 좋다. 영상을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차차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장들을 복사해서 저에게 맞게 수정해서 결과적으로 문법이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잖아요. 인공지능의 힘을 한번 빌려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 발견했어.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왔어요. 본인의 그거에 맞게 좀 이렇게 수정을 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노션 AI가 있어요. 자, 노션 AI. 제가 지금 채팅창에 적어놨어요. 노션 AI가 뭐냐면 노션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약간 소프트웨어인데 여러분이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거 적거나 이런 플래너 같은 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션 AI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문장을 쓰면 Ask AI 해가지고 Improve Writing 이 문장을 좀 개선을 해라 라는 그런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마 유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교 때 쓰셨던 대학생 이메일 있으시면 에듀케이션 펄포즈로 해가지고 그 무료로 좀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학생 그거 사용해가지고 그 대학교를 졸업하셔도 대학교 이메일은 아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노션 AI에서 문장을 좀 수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챗 GPT 자, 챗 GPT에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좀 임프루브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챗 GPT도 열심히 그 문장을 임프루브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있고 하나 더 월드춘 맞나?
월드 튠. 맞다. 월드 튠. 월드 튠. 자, 이것도 웹사이트인데 여러분이 문장을 쓰면 이제 문장을 바꿔주거든요. 이것도 무료 버전으로 하루에 20문장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문장 넘어가면 유료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하루에 계속 갱신되니까 며칠 나눠서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그 문장을 열심히 바꿔줄 것이다. 제가 채팅창에 적어놨으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끼님. 안녕하세요. 한국 로펌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이 경력으로 영국에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해외 이직을 생각 중인데 영어는 일상 대화 가능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 회화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회사도 있나요? 우선 알아보셔야 될 게 올해 30살이면 이게 만 나이인가요? 워홀은 만 30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아마 워홀은 힘들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워홀 나이 제한 알아보세요. 이거 만 나이가 아니고 한국 나이면 아마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아마 한국 나이시겠죠? 네. 그러면 만으로 지금 한 28, 29이실 텐데 워홀이 만약에 목표다라고 하시면 워홀 비자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셔야 되고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영국에서의 certificate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아요. 그 certificate가 뭐냐면 그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한국 로펌에서 일하는 때는 자격증 같은 거 필요 없나요?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는데 혹시 자격증이 영문으로 있어야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에서 미리 딸 수 있으면 따보는 게 좋고 아니면 혹시 한국에 이미 자격증이 있어. 근데 이거를 인터내셔널하게 국제 자격증으로 변환이 가능한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세요. 우선 첫 번째 그거 알아보시고 만약에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뭐 그냥 그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니면 링크드인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관련된 그게 쫙 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영국에 있는 한국 로펌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영국에 지사가 있는 한국 로펌.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인데 뭐 영국에 뭘 차리고 싶다라던가 이렇게 조금 한국인이었을 때 조금 뭐랄까 이득이 있는 그런 그 니쉬한 분야가 있을 거예요. 틈새 시장. 네.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아는 분은 회계 쪽 하시는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 회계인데 뭐 영국에 지사가 있는 뭐 이런 곳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대부분 한국인만 뽑으니까 그런 거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유근님, 영국 유학 1년에 얼마가 나올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인데 우선 크게 나누면 학비와 생활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영국 학비가 얼마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것도 학교마다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사실 한국은 1년의 학비가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1년의 학비가 한 6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학기가 한 3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년에 두 학기가 있으니까 학비가 한 65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영국은 기본이 이제 뭐 몇천만 원이거든요. 학비가. 예를 들어서 학비가 1년에 뭐 3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 3천만 원 학비는 베이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생활비가 들겠죠. 한 달 생활비가 진짜 좀 내가 절약한다 라고 하면 한 달 생활비가 한 렌트비 다 포함해서 월세 다 포함해서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잡으면 될 거예요. 네. 18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한 달에 180만 원. 그거 12개월이면 2,200만 원 정도가 드네요. 자, 그럼 아까 제가 학비가 3천만 원이라고 했고 생활비가 1년에 2,200이니까 5,200이 든다. 1년에 최소를 잡아서. 이거는 정말 최소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비는 예시 금액이요. 3천만 원은 예시고 더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와 그 학교를 찾을 때 대충 그 학비별로 쭉 그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 학비 5천만 원이 최대다 이렇게 있으면 리스트업을 쫙 해보시고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거의 1억 정도 든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유학을 한 적은 없지만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유근님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부모님과 잘 상의해서 돈을 열심히 본인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할 거다. 영국 유학은 비쌉니다. 네. 그리고 1년 유학? 1년 유학만 할 수 있나요? 대부분 2, 3년 아닌가요? 유학은? 네. 자, 그 다음에 베르헤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 유튜브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진짜 주말에 약간 저랑 비슷한 해외 취업을 도전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라는 약간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한번 기록 겸, 영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록하는 겸 해서 비슷한 좀 고민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 편집자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영상 편집은 맨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뭐 진입 장벽 낮으니까 해보자.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콜라보레이션 제의가 들어와요. 그럼 그걸로 이제 용돈벌이도 소소하게 하고 있고요. 뭐 크몽에 제가 전자책도 올리고 그리고 뭐 이력서 템플릿 이런 것도 올리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뭐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저처럼 1만 유튜버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다른 유튜버들은 막 월에 1,000을 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조회수 수익도 1년에 10만 원 나오나?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냥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기록하는 것도 재밌고 소소하게 용돈벌이도 하고 도움도 줄 수 있고 영국 워홀에 대한 정보가 진짜 많이 안 나오거든요. 블로그도 얼마 없고 유튜브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랑 친해져서 좋은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질문. 두랑님, 여기. 회사 생활 하실 때 미팅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윤희님도 그런 경험 있나요? 저는 맨날 그렇죠. 못 알아듣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알아들은 척을 한다. 이거는 대충 근데 딱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이 문장이 중요한지 아닌지 대충 여러분이 그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그냥 농담을 던진 건지 아니면 진짜 중요한 말을 한 건지 이거는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좀 농담이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되는 말이다. 라고 하면 웃어 넘기시면 돼요. 못 알아들은 척 하하하 넘기면 되는데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한다.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미안한데 못 알아들었어. 다시 얘기해 줄래? 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sorry, could you repeat that again? 이런 식으로 could you repeat the question again? 이런 식으로 말 다시 해줄래? I couldn't understand, sorry.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알아들은 척을 하면 그게 사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너 이거 A를 이번 주 안까지 끝내놔라 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대충 알아듣는 척을 했어. 오케이 알아듣는 척을 했는데 그걸 못 끝내면 이제 그 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해줘. 이거 두세 번이라도 계속 얘기해봐요. 이랬는데도 내가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시면 미안한데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줘. 최종 병기. 진짜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이메일로 나한테 보내줘. 나한테 슬랙 메시지를 보내줘. 왜냐면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피해 가시면 됩니다. 저는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영국의 네이트온 같은 게 이제 슬랙이거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 이런 거 있거든요. 한국의 네이트온 같은 건데 미안한데 이거 메시지로 다시 한번 보내줘. 내가 까먹을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못 알아들은 것도 메시지로 이렇게 받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꿀팁이죠. 네. 자, 그 다음 차차님, 윤희님 국제연애 시작하실 때 두렵진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거요. 제가 이런 걱정 때문에 연애를 시작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이게 사실 편견이에요. 외국인도 똑같아요. 진짜. 제가 사실 외국인 남자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닌데 진지하게 사귀어본 거는 2명이고 뭐 썸 탄 것까지 다 포함하면 뭐 한 총 4명 정도 저를 거쳐간 외국인 남자들이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어느 정도 문화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문화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본질은 다 똑같아.
본질은 진짜 다 똑같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제 약간 유교적인 그 마인드셋이 없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사귀었던 게 이제 스웨덴 남자인데 그때 이 애가 나한테 하는 게 너무 진실되게 저는 느껴졌어요. 아, 얘는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외국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얘는 나를 진짜 좋아하고 얘는 정말 진실된 아이구나 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근데 얘가 그냥 뭐 바람기 많은 뭐 내가 그냥 뭐 동양인 여자라서 한번 가지고 놀고 싶은지 아닌지는 솔직히 그냥 딱 눈에 보여요. 그런 애들도 있었어. 내가 그냥 동양인 여자다 보니까 한번 좀 그냥 재밌게 놀고 싶어서 그게 저한테 막 플러팅한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눈에 보여요. 아, 얘가 그냥 나랑 하룻밤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구나.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혹시 차차님이 아 얘가 나한테 진심인가 아닌가 가물가물할 때는 진짜 그냥 얘가 외국인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친구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생각보다 비슷해요. 아니면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미안한데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너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도 되고 나는 이게 조금 걱정이다. 우리의 컬처 그런 게 문화 차이가 난 좀 걱정인데 괜찮니? 나는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진실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너를 진짜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이 온 애가 있겠고 뭐 아니면 아 나는 그런 보수적인 여자애는 나는 뭐 별로 이렇게 쳐낼 수도 있어. 그런 애들은 이제 그냥 나가리인 거죠. 애초에 그냥 가지고 놀려고 했었던 애들이었던. 예. 그런 거는 진짜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솔직히 한국 남자친구랑 사귀었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언어를 다른 거 쓴다는 거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사람 사는 건 똑같다. 자, 그 다음 질문. 윤희님 나이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는 28살이고요. 만으로는 26, 곧 있으면 만으로 27이 돼요. 1996년생입니다. 1996년생이고 대학교는 1호학번이고요. 제 남자친구도 동갑입니다. 28이라니 벌써 놀랍네. 근데 한국은 이제 만 나이 쓴다면서요. 한국도 다들 이제 한두 살씩 어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저는 만 나이로 얘기하는 게 좀 편해졌어요. 만으로 26, 곧 있으면 27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갑판장님. 신축이나 리모델링처럼 보이는 북소울즉 3인 쉐어스가 한 달에 242파운드 정도 하는데 이거 괜찮은 가격인가요? 너무 저렴해서 의심스럽다. 잠깐만, 한 달에 242파운드는 사기입니다. 갑판장님, 한 달에 242파운드는 사기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달이 아니라 한 주인 것 같거든요. 그 영어로 PW인지 PM인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PM이면 per month여가지고 monthly 돈이고요. PW는 per week예요. 그래서 weekly 돈이거든요. 242파운드면 weekly일 경우가 90%. 그거 아니면 사기다. 네, 사기입니다. 왜냐면 북소울 쪽에 3인 쉐어스 한 달이면 한 800파운드 정도 할 텐데 한 달에 800파운드에서 뭐 진짜 저렴하다 싶으면 700파운드? 왜냐면 북소울이 나름 부촌이고 교통도 괜찮거든요. 한 달에 242파운드는 사기 같은데 만약에 per week라고 치볼게요. 그 242파운드가 그러면 242파운드를 한 달치를 계산을 할 때 그냥 곱하기 4를 해가지고 한 달치를 계산하지 말고 자 곱하기 52 나누기 12를 해봐요. 자 갑판장님 242에 곱하기 52 나누기 12를 해봐요. 1년에 52주가 있고 나누기 12로 하면 그 한 달치가 나오거든요. 한 달에 1000파운드 정도 되겠네요. 네. PW 맞다고요? 네. 역시. 자, 그 다음. 자, 경탄이님.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여러분, 저 후딱 끝내볼게요. 자, 경탄이님. 9월에 기숙사를 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웸블리랑 스트래포드 쪽으로 보고 있어요. 3전 중에 추천해 너무 지금 이미 너무 좋은데요? 스트래포드 완전 추천. 스트래포드가
우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주변에 웨스트필드라고 해서 엄청 그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하기도 좋고 교통편도 괜찮고 엄청 비싸지도 않고 신축도 많아요. 스트래포드 강추. 단점이 있다면 유색인종이 많다는 건데 뭐 우리도 유색인종인데 뭐 옛날에는 스트래포드가 그렇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없었거든요. 요새는 안전해요. 네, 스트래포드 안전합니다. 스트래포드도 괜찮고 웸블리 괜찮고 윈블던 이런 데도 괜찮아요. 웸블리, 윈블던. 근데 웸블리나 윈블던 둘 다 약간의 가격대가 있고 브릭스턴이라는 곳도 있거든요. 남쪽에 브릭스턴 그 빅토리아 라인 탔을 때 가장 끝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브릭스턴이에요. 거기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혹시 북쪽이 좋으시면 골더스 그린이라고 있거든요. 자, 골더스 그린 스펠링이 이게 맞을 텐데 여기가 존 3일 거예요. 그 노던 라인에 있거든요. 여기가 약간 그 아시안 그게 많아. 한인 마트도 많고요. 한국 사람도 많이 살고 일본인도 많이 살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한식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또 질문 너무 느리게 본다. 자, 새콤달콤님, 자 후딱 진행해 볼게요. 제가 목표가 1시에 끝내는 거였는데 자, 지금 댓글 있는 것까지만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새콤달콤님, 채용 전형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유럽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 면접을 봤는데 결과가 바로 안 나오고 면접도 2번이나 보고 만약 합격해도 트라이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직인데도 이게 노벌인가요? 사무직이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사무직이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저는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고 면접을 한 3번 정도 봤어요. 첫 번째 화상 면접, 첫 번째가 이제 그 CV 이력서 면접, 두 번째가 화상 면접, 세 번째가 이제 그거죠. 직접 만나서 하는 면접. 그리고 중간에 영상 편집 기술 그것도 있었어요. 그 테스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달 걸렸고, 근데 회사마다 진짜 달라요. 큰 회사들은 더 걸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답변도 미리미리 안 주고.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이메일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답변도 잘 안 주고 그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사무직이면 긴 게 맞다. 오히려 서비스직이면 더 금방 끝나지 않나요? 물론 회사마다 다릅니다. 네. 사무직 오래 걸립니다. 3개월 이상 걸릴 때도 있고 회사가 클수록 오래 걸립니다. 갑판장님 PW요. 영국은 주 단위로 내는 건 아니고요. 먼슬리로 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는데 그냥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자, 요끼님. 영국 생활을 3년쯤 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 4년째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진다면 돌아오실 건가요? 영국 생활, 한국 생활 어디서 생활하는 게 더 편하고 잘 맞는지.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 저는 솔직히 지금 당장도 한국으로 돌아는 갈 수 있어요. 기회가 따로 필요하다기보다는 한국에 가서 취업을 다시 도전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취업은 할 수 있겠죠? 그 외국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이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살려서 아마 외국계 쪽으로 취업을 도전해보지 않을까,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근데 저는 지금 영국에는 일부러 머물고 있는 거고요. 영국에 머무르는 이유는 우선 회사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영국 생활도 너무 좋았고 되게 자유로워요, 회사 생활이. 뭐 내가 출근을 몇 시에 하든 재택근무를 하든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없고 그 상하 관계도 굉장히 상하 관계가 유동적이고 막 그렇게 보수적인 게 없어서 일하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영어도 더 많이 배우고 싶었고라고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머물게 됐는데 지금은 영국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더 영국에 머물고 싶어지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남자친구랑 나름 진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계속 영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일하는 거가 근데 초반엔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일하는 것도 너무 좋고 여행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저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재밌어서 머물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장단점이 너무 많아요. 한국 생활은 솔직히 집에 엄마 아빠도 있고 더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모국어를 쓰니까 훨씬 더 편하긴 한데 저는 그 한국 회사가 너무 그 야근도 많고 이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특히 전 영상 편집자잖아요. 근데 영상 편집자는 한국에서 대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영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마스님, 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이님. 예안님, 윤희님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자 여기까지가 잠깐만
질문 여기 마지막. 어,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우선 시간을 조금 시간 단위로 이렇게 쪼개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이번 토요일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편집도 끝내야 되고 가든 정원 일도 끝내야 된다. 그리고 클라이밍도 가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분배를 딱딱딱 해놓고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정원 일을 한다. 이거를 그냥 정해놓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유튜브 편집을 한다. 딱 정해놓고 딱 일요일 저녁 5시 반에 클라이밍 간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내가 만약에 민기적 거리다가도 그래도 할 시간 됐네. 12시가 됐네. 유튜브 편집할 시간이다. 해가지고 편집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나 기준이 없으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유튜브 그냥 대충 스크롤링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막 틱톡 보다가 그냥 하루가 다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간을 딱딱딱 좀 정해놓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내가 5시간만 딱 해야지라고 결정했으면 5시간만 딱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또 넘어가면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일로 넘기는 것도 어느 정도 본인의 체력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완벽하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일로 한다. 딱 시간 안에서. 저는 J예요. 파워 J. 그래서 계획을 많이 짜는 편입니다. 썸님 골더스 그린 안전해요. 브랜드포드 쇼핑몰이었나? 그것도 가까워요. 맞아요. 골더스 그린 괜찮아요. 쇼핑몰도 가깝고. 자, 마지막 두랑님. 윤희님은 10인권을 따실 건가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영주권은 딸 생각이 있어요. 영주권은 딸 생각이 있는데 시민권은 글쎄요. 근데 영주권만 있어도 영국에서 충분히 머무를 수 있으니까 굳이 시민권을 따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영주권은 2026년에 제가 딸 수 있거든요. 2026년에 영주권 만약에 따게 되면 아마 그때 시민권을 고민해보지 않을까. 영주권 먼저 따고 1년 뒤에 시민권을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 한국 국적에 영국 영주권이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Q&A는 후딱 끝냈고 자 여러분은 지금 제가 18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세 분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을 뽑아서 제가 영문 이력서 템플릿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크몽에. 이거를 제가 세 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3가지를 낼 건데 그중에서 답변을 가장 빨리 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라이브 스트리밍에 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저에 관련된 거 혹은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제가 아까 라이브에서 후딱 언급을 한 건데 자, 윤희의 한국 나이는 몇 살인가요? 자, 첫 번째. 윤희의 한국 나이는 몇 살인가요? 윤희의 한국 나이는 답변이 벌써 나왔어. 제인님. 자, 제인님 맞추셨습니다. 제인님 가장 빨랐고요. 자, 제인님 제가 여기다가 제 이메일을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저한테 제가 첫 번째 질문 맞췄던 제인입니다. 선물 주세요.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복사해 놓으세요. 제 이메일. 자, 28살입니다. 네, 한국 나이 28살, 만으로 26살. 이제 곧 27이 됩니다. 만으로. 96년생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윤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땡땡땡땡 회사이다. 윤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땡땡땡땡 회사이다. 이 땡땡땡땡 회사는 뭘까요? 벌써 나왔다. 태희님, 인공지능 회사 맞습니다. 인공지능 회사 맞습니다. 자, 태희님도 저한테 제가 두 번째 맞췄던 태희입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이메일 제가 다시 한번 보냈어요. 네. 인공지능 회사 맞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인공지능 관련된 걸 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고 저는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만드는 영상 편집자이긴 합니다. 가끔씩 제가 인공지능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까 막 코딩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무슨 언어 쓰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가 코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 자, 윤희가 그 이력서 템플릿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윤희가 이력서 템플릿을 올린 웹사이트의 이름은 자, 두 글자입니다. 땡땡이거든요. 땡땡. 오, 빨라. 예안님, 맞아요. 크몽이에요. 한국은 사실 크몽이 가장 큰 그런 웹사이트죠. 자, 예안님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인터넷 속도가 느린 분들은 이게 좀 답변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많이 맞춰주셨네요. 경탄이님은 나름 영어로 적어주셨어. 멋져.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일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번 영상 라이브 준비가 미흡해서 초반에 많이 헤맸거든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큰 문제가 생길 줄이야. 제가 라이브 시작도 너무 늦게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라이브는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한번 해볼게요. 선주님 고마워요. 라이브 재밌었나요? 안녕. 너무 오늘 와줘서 고마웠고 다음 라이브 때는 Q&A만 그냥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Q&A만 한 1시간 동안 진행을 해볼까? 그죠?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들 라이브 자주 해볼까요? 제가 라이브 자주 해볼게요. 이번에 깨달았어. 라이브 하는 게 재밌구나. 댓글 보는 맛이 있네요. 너무 재밌어. 라이브 좋아요? 라이브 그럼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들 라이브 자주 해달라고 그러네. 알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다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네. 다들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자, 요새 이런 아트 있지 않나요? 한국은 이제 장마 시작했다고요. 제가 5월에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더웠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 차라리 장마가 비는 제가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날씨는 좀 풀리니까 그건 좋을 것 같아요. 요끼님 들어갔어요. 유바 윤희님 바이 유튜브 바이라는 뜻. 오케이. 자, 유바 유바 여러분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유바 안녕 다음에 봬요.